안녕하세요. 흥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자전거이기 때문에 뭔가 편하게 말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약간 애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좀 겪었던 그런 거를 토대로 제가 직접 겪은 거를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뭐 편하게 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뭐 이것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그 자전거의 장점. 이제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 9월에서 10월이 자전거 어떻게 보면 성수기잖아요. 타기 딱 제일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타고 맛있는 거 먹고 딱 그러기 제일 좋은 지금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자전거의 장점은요. 자전거를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전거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운동일 수 있죠. 좀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타기 싫을 때는 그냥 안 타고 그러니까 내 스케줄에 맞춰서 탈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런 속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풀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은 이 무릎이라든지 이런 뭐 하체 근력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부담도 덜 되고요. 재활 운동하실 때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운동인 것 같아요. 나이가 뭐 60대, 70대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기업 전기 자전거로 제가 가게 된 이유, 대기업 전기 자전거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기 자전거를 사게 된 거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직구 자전거를 좀 싸게 구하려고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구매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전기 자전거 좀 싸게 구하려다 보면은 직구를 좀 이렇게 많이 찾으실 거예요. 직구가 좀 많이 싸기도 하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찾았던 전기 자전거의 모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또 업체가 또 이렇게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왜 이거 밑밥 까는 거니까 이거 지금 이따가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여튼 저도 처음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가 한 3월인가 4월 달쯤에 직구 전기 자전거로 사게 됩니다. 방식은 모터가 이제 바퀴에 박혀 있고 허브 모터라고 뒷바퀴에 이렇게 모터가 박혀 있는 그 방식의 전기 자전거였고요. 형식은 약간 프레임은 MTB 앞에 쇼바 있고 배터리는 15A 가격은 한 100만 원 초반 110만 원 AS 서비스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전기 자전거였어요. 직구긴 하지만은 다른 직구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자전거를 사게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코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자전거가 좀 한국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주문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타게 된 거는 4월 달 이후부터 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이렇게 편하구나. 물론 제가 전기 자전거를 그걸로 처음 타는 건 아니고 전기 자전거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뭐 다른 것도 타보고 하긴 했지만은 제 자전거를 이제 평상시에 계속 타고 다니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핵심을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제 점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게 3개월, 4개월 정도 타고 당기니까 그 자질구레한 AS 문제가 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자전거 펑크라든지 일상적으로 좀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변 샵에서도 가능한 데가 더 많을 거예요. 가능한 데가 더 많을 겁니다. 안 되는 곳보다는 자전거 펑크 부분은 주변 샵에서 가능한 곳이 더 많을 거예요. 가능한 거하고 별개로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앞바퀴 기준으로는 앞바퀴는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모터가 박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뒤에 이제 보통 우리 전기 자전거 허브 모터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은 모터가 이제 뒷바퀴에 박혀 있다 보니까 뒷바퀴에 튜브가 터져 있을 경우에 이 교체 비용이 제가 찾았던 곳 중에 제일 싼 곳이 35,000원이에요. 근데 보통은 45,000원이나 5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35,000원, 4만 원이면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게 허브모터 방식의 이 전기 자전거 튜브 바꾸는 게 좀 직접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따졌을 때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저는 그 시간에 그냥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좀 번거롭습니다. 뒷바퀴 이거 바꾸는 그 과정을 제가 사장님이 하는 걸 봤는데 왜 그 금액을 받고 하시려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단순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일반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그 바꾸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근데 허브모터 방식의 그런 튜브가 터졌을 때는 좀 난처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직접 처리하기가 좀 빡세다. 빡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전거 펑크 부분은 주위 샵에서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내부 문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뭐 파스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전기 자전거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AS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샀던 그 업체하고 이제 국내하고 계약했던 샵들하고 이제 AS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한정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시간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뭐랄까 이 노가다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네. 물론 돼요. AS는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AS를 받으러 갔는데 이 부품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찾아와야 된다. 자전거를 맡겨놓고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들었었는데 그럼 저는 며칠 뒤에 다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AS 센터에 저희 집에서 만약에 50분 거리 30분 50분 거리면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직구 전기 자전거를 사게 될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이 스로틀이라는 거는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땡기면은 제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파스는 페달을 밟을 때 작동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페달을 밟을 때 전기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샀던 거는 파스하고 스로틀이 둘 다 되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왜? 직구 제품이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아서 망정이지 사고가 났었으면은 이게 PM 보험에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전거 법에도 들어가지 않고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그런 개념도 그렇게 막 많지 않았고 어차피 뭐 잡지도 않고 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샀으면은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매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여튼 그런 이유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이건 조금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AS가 제게 이제 어떤 식의 AS였냐면은 이제 배터리나 그런 파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6개월 동안 보장이 되는 제품이었어요. 6개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였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터리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1년 동안은 보증이 됐던 것 같아요. 1년 보증. 그 이후에는 내가 그 금액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워졌던 것 같아. 왜냐면 AS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데 심지어 그 편하지 않은 AS 시스템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야.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나도 그냥 좀 대기업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전거 쪽에 대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대기업 전기 자전거를 이제 구매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사자. 좀 비싸더라도 사는 게 낫겠다. 제가 올해 한 2월인가 3월쯤에 자이언트라는 곳에서 타론 E 플러스를 좀 발견하게 돼요. 그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AS 보증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일단 배터리 전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 2년이고 프레임은 아마 평생 보증을 알고 있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것도 저한테 이유 중에 하나였고 세 번째가 이게 산악 전기 자전거거든요. 지금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전기자전거예요. 타론 E 플러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오로지 파스밖에 안 돼요. 뭐 스로틀 이런 거 아예 안 되고 파스밖에 안 돼. 샀는데 가격은 솔직히 307만 원, 물론 조금 할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정가는 307만 원이에요.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를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좀 본인이 약간 AS라든지 확실한 그런 자전거 업체에서 나온 걸 사고 싶다 하시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전기 자전거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AS 보증이 가장 컸어요. 네, AS 보증. AS 보증이 길고 여러분들 타시는 데는 불가피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평생 보증으로 알고 있고 10년인가? 하여튼 정확하지 않은데 얘는 아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는 기간 2년이면 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는 데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타실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정도 업체 되면은 사실 그 보증에 대해서 확실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직접 받았고. 아, 그거다. 사실 이 자이언트 전기 자전거를 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미드모터 전기 자전거를 찾고 있었어요. 미드모터가 더 좋다, 뭐 허브 모터, 뒷바퀴에 박혀 있는 모터가 더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그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기 안녕하세요. 제가 이 친구로 바꾸게 된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찾고 있던 게 미드모터 전기 자전거였고 파스 방식, 무조건 파스 방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법적인 부분에서 이 스로틀이 들어가는 이 전기 자전거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이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스로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동을 걸면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기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동기에 속하는 거죠, 원동기. 근데 이 스로틀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자전거에 속하지가 않아요. 이 원동기 쪽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올 파스, 약간 이런 친구처럼 약간 파스만 지원이 되는 전기 자전거로 사게 될 경우에는 자전거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파스만 되는 친구들로 사게 되면은 우리가 동네 마실 갈 때 가끔 이렇게 헬멧을 안 낄 수도 있잖아요. 네, 자전거 우리 따릉이나 이런 거 타면 헬멧 안 낄 때가 있잖아요. 파스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사게 되면은 헬멧을 안 끼고 타도 그게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좀 이렇게 가볍게 탈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타시거나 그럴 때는 헬멧을 껴야죠. 저는 무조건 헬멧 낍니다. 저는 내가 가끔 슈퍼 갈 때나 이럴 때는 헬멧 안 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뭐 거의 1km, 2km도 안 타는 거잖아요. 제대로 뭐 1시간, 2시간 탄다 하면은 그때 헬멧 끼죠.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로틀이라든지 우리가 시동을 걸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그 스로틀이 들어간 자전거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헬멧을 무조건 착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안 끼고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헬멧을 무조건 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 운전 면허증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냐 없냐는 인증을 받은 것만 자전거 도로에서 달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만 달리셔야 됩니다. 도보에서도 달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탔던 전기 자전거는 무조건 도로에서만 탔어야 되는 그런 자전거였다. 왜냐면은 직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구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약간 좀 불편했고 AS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안전한 제품, 보장된 제품으로 가야겠다 해서 이 지금 타론 E 플러스 이 친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왜 미드모터 전기 자전거냐 하시는데 보통 미드모터 전기 자전거가 들어간 친구들은요 산악 자전거일 확률이 커요. 보통 이제 좀 대기업들이 내놓는 산악 전기 자전거들은 거의 다 미드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 똑같지 않냐 하시는데 미드모터가 박힌 산악 전기 자전거들은 이 계단에서 타다다다닥 하면서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요.
산악자전거니까 그 정도로 안정성이 좋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탔던 전기 MTB 자전거가 걔도 MTB야. 근데 모터가 뒷바퀴에 달려 있는 전기 자전거예요. 제가 작년에 탔던 그 친구로 계단 따다닥 하고 한다?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빡세. 허브 모터 전기 자전거로는 아마 그 허브 모터 전기 자전거 사실 분들은 아마 좀 공감하실 텐데 뒷바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은 뒷바퀴가 약간 이 살이나 이런 게 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무리한 행위를 좀 못 하시겠죠. 하기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뭐 100만 원, 200만 원 구매하신 분들은.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능합니다. MTB 자전거로도 그런 그 뭐 계단 내려온다든지 산에서 따닥따닥 하면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는 하진 않지만. 근데 그런 걸 해도 될 정도의 견고함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탈 수 있는 자전거다 이거죠. 이 친구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약간 험하게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면은 최소한은 뭐 그런 장고장이나 이런 게 날 일은 없겠다 해서 이걸로 사게 된 게 큽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미드모터 방식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포츠하게 탄다 하시면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통 일상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타신다. 약간 출퇴근을 타신다 하시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드모터 뭐 이렇게 무조건 미드모터다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 자전거를 만약에 주변에 추천을 한다면은 저는 스로틀이 되는 거 말고 무조건 파스만 되는 걸로만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추천을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파스만 되는 걸로. 자전거에 속하는 게 낫기 때문에. 면허증도 따로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어떤 걸 사도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너무 싼 거는 피하시고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타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 싼 거 쪽에서 그래도 나름 좋은 거 쪽에 속했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더라고. 마감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AS 보증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걸로 좀 사시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그런 AS 보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샵이 있다 하시면은 그 샵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또 이어서 새벽 토크 할 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죠? 지금 분리수거 차와가지고 더 시끄러워가지고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